예.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 강의의 맨 정점 꼭대기에 해당합니다. 집 짓는 일에 견주어 말하면 기분공사를 하는 겁니다. 학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학문이 안 되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으나 시간 낭비가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시간 낭비의 사례를 유형별로 열거하면서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어를 제대로 익힌 다음 영문학을 공부하려고 사전을 외우던 학우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학생일 때 옆에 있는 영문과에 공부 잘한다는 학생은 대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전을 다 외워도 독해나 작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영문학을 이야기하는 데는 거의 소용이 없어요. 영어 잘하는 걸 일생의 목표를 삼다가 원어민을 만나면 절망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우습죠.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문 공부를 철저히 하고서 학문을 시작하려 하다가 한문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별 볼일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지 어느덧 환갑을 넘기고 학문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평가되는 어떤 학자가 한문은 정말 잘하는데 글만 읽고 뜻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학문은 못해요. 그래서 그 한문을 해서 뭘 하는가? 그런가 하면 또 남들이 영어나 한문을 오역했다고 준열하게 꾸짖었고 자기는 완벽한 경지를 보여주겠다면서 업적을 좀채로 발표하지 않은 그러면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자칭 서각도 자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년 퇴임 기념 강연에서 다른 사람이 오역한 것들을 가져와서 시컷 나무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을 것입니다. 그럼 너는 뭐냐? 자기는 신중하게 하느라고 아직 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영어나 한문뿐만 아니라 국어라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익히는 것은 한평생 노력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국문학 가르치고 연구하기를 한 50년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말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건 사전을 찾아봐도 그게 그런 말인가 싶고 어떤 말은 사전에도 없어요. 이거 다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평생 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 여러 평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번 생에 익힌 것이 다음 생으로 이월되지 않아서 허사입니다. 윤회 전생을 말하더라도 공부했는 것이 이월된다는 말은 없어요. 새로 시작해야 되죠. 한평생 산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이란 건 도구입니다. 뭐 영어든 한문이든 우리말이든. 그 밖에도 학문학에 필요한 많은 도구가 있는데 도구가 훌륭하면 학문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꼭 필요한 말이 완물상제입니다. 이건 서경에서 유학부터 유래한 유학의 아주 오랜 교훈입니다. 도구를 너무 사랑해서 목적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도구 자랑을 하는 것은 우스워요. 도구는 웬만해도 가령 삽이 아주 좋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삽이 웬만해도 그걸 가지고 땅을 패서 농사를 지을 일이지 삽이 좋다. 더 좋은 삽을 구하고 해서 폐농하는 것은 무서워요. 준비를 너무 오래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본론에 들어가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학자일 수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해봐야 합니다. 안 해보고 잘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심하게 나무라면서 자기는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하면 틀림없이 잘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우리 지하철을 타고 오니라고 몇 차례 실패했어요. 뭐 잘못 갈아타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져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실패를 해보고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런 진부한 이야기를 새삼스레 하는 이유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시간 낭비의 실수를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론을 오래 끌지 말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이미 고전이 된 널리 알려진 본보기, 그러나 생각만큼 알려지지 않은 본보기를 하나 들어봅시다. 박종훈 선생이라는 분은 내가 학생 시절에 아주 존경을 한 몸에 모으고 있던 대석학이었습니다. 석학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실하고 지나치게 철저한 것이 화근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분이 덜 성실하고 덜 철저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일본의 경제가 내려가는 것은 일본 사람이 기술에 대해서 너무 성실하고 너무 철저해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망했다 하는 거하고 뭐 조금은 비슷할 겁니다. 박종훈 선생은 형식 논리라는 책을 먼저 내고 인식 논리학, 변증법적 논리, 역의 논리를 거쳐 창조 논리에 이르는 논리 탐구의 대장정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형식 논리라는 책에서 이런 구상을 제시하고 창조의 논리를 위한 예비적 고찰이라는 글을 형식 논리학 본말에 수록해서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고했습니다. 내가 계명대학에 가서 계명대학의 교양국어 책을 처음으로 편찬할 때 창조의 논리를 위한 예비적 고찰이라는 글을 거기 실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아주 좋은 글입니다. 학문의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까지 있는 논리를 두루 고찰하고 세계일주하고 돌아와 끝으로 자기 논리를 제시하는 창조학의 작업을 하겠다고 박종훈 선생은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박종훈 선생이 살아계시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론이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래 높이 평가할 만한 엄청난 계획인데 예고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형식 논리학에 이어서 인식 논리학이라는 책까지만 내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변증법 논리는 미완의 초거가 조금 남아있어요. 1903년에 태어나서 1976년까지 73년이나 살았으니 단명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닙니다. 뭐 사람이 의외로 단명하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하죠. 70이 넘었으면 단명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하면 70을 했으면 장수했다고 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아마 70이 지금의 90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못 세워 시간을 낭비한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멀리까지 가서 세상을 다 따라보고 도래오래 하다가 중도에서 객사했단 말이 좀 심한 말이지만 꼭 적절한 말이 있나? 객사했어요. 도로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은 사람을 객사했다고. 학문적으로 객사를 했습니다. 가장 슬기로워야 할 철학자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감히 말해야 됩니다. 예. 너무 불공스러운 언사이지만은 정확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명예를 존중하느냐, 훼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학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엄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들의 학문이 어떤지 확인하는 철학 알기를 시간을 탕점해서 할 일은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알아보는 것은 여러 평생을 살아도 불가능합니다. 부질없는 일이죠. 자기의 철학하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일본 논리학을 저술한 게가 45세 때인 1948년에 내려놨으니 45세 때면 이미 조금 늦었습니다. 일반 논리학에도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일반 논리학은 이분이 잘 정리했을 따름이지 하나도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정리했기 때문에 좋은 교과서를 쓴 거는 사실이지만
창의적인 연구 업적은 아닙니다. 원기가 왕성하고 생각을 발랄할 때 창조의 논리를 다잡아 썼어야 했습니다. 이럴 때는 다잡아라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창조의 논리를 위한 예비적 고찰을 마음껏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철학 알기가는 철학학위에서 우뚝한 업적을 남겼으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박종훈 선생의 불행일 뿐 아니라 우리 학문의 불행이고 우리 학계의 불행입니다. 박종훈 선생의 실패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참으로 소중한 살신성인을 한 공적이 있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살신성인이야.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줬다고 보면 살신성인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신성인을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어른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의학을 일사하는 사람들은 박종훈 선생처럼 큰 실패를 하지는 못하면서 작은 실패를 계속 되풀이해 박종훈 선생의 격사를 헛되게 합니다. 괴탄할 일이죠. 또 철학계에서는 박종훈 선생 같은 이런 선생의 선생 거두에 대해서 감히 신성불가침 존재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는 시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사가 더 무의미해집니다. 철학하기가 목표라고 철학하는 사람은 다 말합니다. 그건 버리지 않으면서 그 중간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철학 알기에 매달려 일생을 낭비합니다. 우선 철학 알기를 하고 장차 철학하기를 한다. 그럼 철학하기를 언제 합니까? 다음 생에 합니까? 다음 생 소용없다 그랬어요. 시간 낭비의 커다란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보다는 비중이 적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간 낭비의 사례를 들어봅니다. 외국 유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흔히 시간을 낭비하고 좋은 때를 놓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유학에서 한 것이 어느 정도 공부되는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학문의 분야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외국 유학이 실패 원이라고 하는 내 이야기가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속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뜻이 있으니까 반발을 앞세우지 말고 경청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내 주변에는 이하의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외국 대학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저 그런 대학에 가서 요령껏 박사를 하면 좀 빨리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학에서 좀 거창한 연구를 하면 박사라 돌아오면 40세를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대학이 좋고 공부가 힘든 것이면 그 시기가 훨씬 늦어져 영광이 크다고 합니다. 늦게 했으면 영광이 크다고 하는데 때를 다 놓친 겁니다. 심한 예를 들었죠. 전에 대학에 같이 재직했던 사람인데 정년 퇴임할 나이에 박사가 하고 아직 공부할 것이 많아 귀국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정도로 성실한 노학도를 외국 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야, 이 나라 학문은 대단하다. 내가 아주 공부할 게 많다. 자기는 정년 퇴임할 나이가 됐어요. 그때까지 학생하고 있고 그 나라 학문이 대단하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 학문이 대단하다는 게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착각도 심한 착각입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거기다 정면으로 뭐라고 말해줄 수는 없고, 자,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 적었는데 차마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 훌륭한 학문을 해서 내가 박사를 여기 와서 수십 년 공부해 최근에 박사를 했는데 이거 정말 훌륭하지 않느냐 그래. 뭐라고 말할까요?
이론을 창조하는 능력은 35세가 지나면 쇠퇴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프로바둑 기사가 내림맞게 들어서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창호와 그다음에 이세돌과 박정 누가 요즘 또 신진서 또 바뀝니다. 대개 35전 후에 앞에 사람 내려가고 뒤에 사람 올라와요. 이 시기는 수학과 이론 물리학에서 창조력이 감퇴된 시기가 또 일치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때까지 35대까지 도노한 것이 있어야 평생 점수할 일거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는 국문학, 인문학문은 점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순수하게 이론적인 학문은 도노하면 바로 나타나는데 쇠를 달구어서 이러면 당금질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35세 이전에 도노한 것이 있어야 평생 점수할 것이 있습니다. 도노한 것이 없는데 점수할 수는 없어요. 물론 뒤에 말합니다. 우리 학문은 점수하는 도중에 새로운 도노가 또 생깁니다. 그러나 시발은 발동은 35세 이전에 걸어야 됩니다. 나는 문학연구 방법이라는 책을 그전에 썼어요. 나로서는 거기서 발동을 건 겁니다. 문학연구 방법에서 건 발동을 계속해서 걸어서 점점 점수하면서 그것이 확대 발전되어 왔어요. 도노는 편안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얻어 마음을 비워야 가능합니다. 영남대학 시절에 그 넓은 교정에 아무 목적 없이 내가 무엇을 연구하고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을 비고 산책을 하는 도중에 한 소식이 오면 또 가서 이렇게 타자 쳐서 적어놓고 또 다음날 해서 뭘 한다는 생각 없이 적은 것을 모아서 그 책이 됐어요. 구속도 없습니다. 약속을 하지도 않았어요. 연구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영남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평생 놀고 먹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은 대학입니다. 업적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는 대학입니다. 그럴 때 도노가 가능합니다. 생소한 환경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에 시달리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도노는 불가능합니다. 외국 유학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청춘을 낭비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을 훌쩍 넘어서 벽사하게 돌아왔을 때 금빛 찬란해 존경받아 마땅하다 자부하는 공부가 금이 황량을 했다고 나팔을 부고 북을 치고 오는데 사실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없어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외화내빈, 속된 말 외화내빈의 극치죠. 겉이 화려할수록 속이 더 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 와서 떵떵거리러 와서 국내 학계를 그냥 한말로 매도합니다. 너는 뭐냐? 예,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학벌밖에 없어요. 무엇을 놓쳤는지 모르고 귀국해서 사랑스럽게 귀국하면 허망합니다. 아까운 청춘 다 놓쳤어요. 아까운 청춘. 발동이 걸리지 않아서 일생의 학문은 불가능합니다. 계속 한국 학계를 나무고 나무 업적을 씹고 그걸로 일생을 다 보내요. 그런 사람이 대단히 자존심을 놓고 한데 참 옆에서 보면 허망해요. 가련해요.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고 일일이 말하고 싶으나 그건 신뢰가 되고 시비가 일어나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 국내에서 힘들지 않게 공부하는 동료는 왜 도노하려면 힘들지 않게 공부해야 돼. 여유만만하게 해야 돼. 여유만만하게. 적당히 게으름 피우고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코스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국내에서 너희들은 놀고 먹는 거 다름없잖아. 예, 놀고 먹어야
여유가 있어야 깨달음이 와요. 송년회는 이미 자기 학문 세계를 개척해 창조학 업적을 상당정도 낸 중견학자도 있는 것이 예사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뭐라고 씹어요.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른다. 외국 학설 뭐도 모른다. 그 외국 가서 알아서 뭐해요? 알아서 쓸데없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새로운 걸 공부해오면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건너오는 동안에 그 지식은 다 낡은 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럼 비행기 타고 오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죠. 되돌아갔다 또 오면 또 오는 동안 또 날아갔죠. 그럼 거기서 정년 퇴임할 나이에 박사했는 그 사람처럼 새로운 걸 캐기 위해서 나오지 말고 앉아서 계속 캐야 되죠. 그래도 끝이 없어요. 나무 이야기 끝이 없습니다. 대단한 영광을 기대하고 학생 노릇을 너무 오래 한 것이 돌이켜서는 시간 낭비입니다. 학생 노릇을 너무 오래 한 것이. 너무 돌이켜서 시간 낭비. 어떤 학자는 자기가 막 이 외국어를 많이 한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외국어를 많이 한다고 쭉 열거해. 글쎄 그 외국어 알아서 그렇게 많이 알아서 뭐 하는지 몰라. 예, 그것은 외국어를 많이 안다고 열거하는가의 말로 전형적인 완물상지입니다. 예, 외국어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숭상하는 거죠. 학생이 하는 공부에 길들여져 학자로 전환하기 어렵고 그를 뜻도 없어 한참 헤매고 다니는 철부지를 흔히 봅니다. 자기는 대단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철부지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외국어를 이렇게 많이 안다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철부지입니다. 완물상지입니다. 연구가 뒤떨어진 것을 학번 자랑으로 매력해서 차질을 빚어냅니다. 업적과 학벌은 차원이 다르므로 한자리에 놓고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학벌은 학생의 영광입니다. 학생의 영광인 학벌이 아무 학자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에게는 학벌이고 학자에게는 업적입니다. 학생 시절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학생의 영광인 학벌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뒤집으려고 본말전도의 개변을 늘어놓습니다. 수의학이 창조학보다 소중하고 철학하기보다 훌륭하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수의학의 가치가 원산지의 위세로 당당하게 직면된다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원산지가 훌륭하면 수의학이 훌륭하다. 위대한 철학자를 섬기는 철학리가 이 땅에서는 최상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뒤떨어진 나라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창조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웃기려는 일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는 정신적으로 미국 사람이라 생각해요. 자, 이런 것을 길게 시비할 필요 없습니다. 길게 개탄할 것도 아닙니다. 딱 한마디로 치료제를 제공합니다. 학자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도 2평생 이상 살지 못하고 2평생 이상 산다 하더라도 이생에 공부한 게 이월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직 이런 경험을 할 나이는 아니지만은 35살 전에 도노한 것이 있어야 평생 점수할 수 있다고 하는 말 한 구절은 명심해야 돼요. 공자가 30이 입이라 그랬어요. 30이 되면 일어선다. 예, 그것도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일어서야 됩니다. 자기들이 일어서야 돼요. 평생 기대서 살면서 훌륭한 데 기대니까 나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또 뭐라고 이제 한 말씀 하겠다.
늦게나마 이런 걸 아주 자극적으로 듣는 예? 얘기가 느껴지면은 이런 얘기를 때는 이게 정말 새삼스럽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느껴집니다. 뭡니까 문화인류학하는 영남대학 교수 김태규요? 네? 김태규 교수님. 아니 그 앞에 그 외국에서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강신표. 우리 실명을 거론하지 맙시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은 게 좋아요.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가 그 학생 시절에 공부했던 것을 평생 우려먹어요. 가장 일반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언을 정말 이것저것에서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지금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영문학과가 사전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국문학 학생들은 선생님의 한국문화 통사를 사전 공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서 이제 학생에서 학자로서 전환해도 그래도 그 정도의 어느 일정 정도의 준비나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그 좋은 삽의 비유를 드셨는데 삽이 필요한 곳에 낫을 들고 덤빌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혹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실패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실패를 해야 돼요. 실패를 해야 되는데 언제 실패를 했냐면 권투수들은 링에 올라가기 전에 많이 맞아야 돼요. 학자로서 나서기 전에 실패를 미리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링에 올라가면 덜 맞아요. 안 맞고 링에 올라가면 첫 번째 KO 당하잖아요. 한국문학 통사를 사전 외도하면 안 돼요. 나는 한국문학 통사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언제나 학기말 과제는 한국문학 통사보다 문학사를 더 잘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학기말 과제로 삼았어요. 한국문학 통사를 뛰어넘고 더 훌륭한 문학사를 쓰기 위해서 구상을 해라. 예, 한국문학 통사는 뛰어넘기 위한 띠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손을 잡고 뛰어넘죠. 띠틀이 없으면 공중에서 이렇게 뛰는 것도 있고 띠틀을 손으로 잡고 뛰는 것도 있어요. 띠틀을 손을 잡고는 공중에서 뛰는 것보다 낫잖아요. 띠틀이요. 그걸 뛰어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뛰어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한국문학서를 뛰어넘는 구상을 하면 한 소식이 오는 겁니다. 그게 도너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학기말 과제를 계속 받았는데도 무릎을 치고 탐복할 만한 그런 과제를 내가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늘 씁쓸하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발심이 부족하기도, 용기가 부족하기다, 뜻이 부족하기다. 한국문학 통사가 띠틀인데 한국문학 통사를 무슨 담벼락이라고 생각해요. 담벼락이면 남 못 가게 가두는 게 되죠. 내가 한국문학 통사라는 담벼락을 만들었다면 큰 죄를 지었어요. 예, 띠틀입니다. 담벼락이 아니고. 띠틀을 너무 높게 만들어서 못 뛰게 한다. 이렇게 또 반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라도 뛰어넘어야죠. 그거 뛰어넘지 않고 옆길로 슬쩍 가서 내가 도노했다 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은 옆길로 슬쩍 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옆길로 슬쩍 가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정식으로 띠틀로 삼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 선생님 질경은 전임 강사 시절, 대학 전임 강사 시절부터 배웠는데 항상 이건 일관되게
학교는 학생의 자랑이고 학자는 업적의 자랑이라는 얘기는 네. 참 모든 사람에게 그 용기를 주고 공부하는 어떤 그 자신감을 주고 근래 와서는 고집도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 주장을 할 고집도가 그렇죠. 고집과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하는 얘기는 그건 절대 흐트러뜨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학벌이란 것이 너무 휘황찬란하면 자기에게 독이 돼요. 물론 그거 다 벗어 던져줘야 되는데 학벌 자랑을 하면 학문은 포기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모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쭉 해오셨어요. 저희가 봐도 전통의 태화와 기승의 방향 지금 봐도 그냥 그때 한 얘기 지금 확대한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시기에 해놓으신 게 쭉 이어지니까 진짜 참 도노의 절산 표본이신데 그런 어떤 일반 사람들은 도노라고 얘기지만 뭘 깨달아야 된다는 것조차도 참 막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처음 이렇게 그런 도노라고 할 것을 처음 가지신 것은 언제쯤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노가 있어야 점수할 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럼 도노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바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나와요. 그래서 선생과 학생 어느 쪽인가 하는 쪽에서 그 이야기 합니다. 오늘 글 네 토막이 다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예, 앞에서 어떻게 깨달은다고 말하지 않고 더불어 깨달으라 하고 그거 말이 되느냐? 당연히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